신호 지키는 사람도 잡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잡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경찰들만 이 기준을 알고 있느냐? 파란색에 진입해도 위반입니다. 좌회전 화살표 신호 분명히 받고 진입해도 전부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이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출퇴근하면서 교차로 경찰이 직접 잡는 경우도 있지만 촬영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속 카메라만 운영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 바쁘니까 실랑이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내용만 분석해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 보내버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짜증날 때 많을 겁니다. 교차로만 나타나면 무조건 들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건널 것 같은데 밀어붙입니다. 결국 신호가 바뀌고 반대편 차도 건너지 못하고 우회전 차도 못 건넙니다. 도대체 저렇게 막무가내 운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데 반전입니다. 정말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악플 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 운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익명성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점잖았던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칙은 나도 못 견뎌. 그래서 나도 반칙을 하겠다. 그래야 내가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걸리는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에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이런 분위기를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쁜 운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9월부터는 무조건 단속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꼬리물기 단속 기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앞차에 바짝 붙여놓으면 지나갈 것 같은데 붙을까 말까. 내 차까지는 지나가겠지. 바짝 붙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꼼짝없이 교차로 중간에 갇혀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는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를 내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교차로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무조건 꼬리부터 물고 지나가다가 정차해버렸다. 도로교통법 25조에는 교차로에서 내가 정지했을 때 다른 차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란불에 진입해도 위반이 되고 아무리 뒷차가 빵빵거린다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호 기준은 진입할 때 신호 기준이 아닙니다. 통과할 때 상황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때 파란불이니까 들어가는 것 아무런 문제 없겠지. 맞습니다. 신호 위반은 아닌데 꼬리물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신호 위반은 진입할 때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꼬리물기는 통과하는 상황, 그 기준이 꼬리물기의 기준이고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는 기준인 겁니다. 만약 진입할 때 분명히 녹색불이었고요. 진입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데 통과하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꼬리물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건널 것 같으면 아예 진입도 하지 마라.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대기했다가 충분히 한 번에 건널 수 있겠다. 중간에 내가 한 번도 안 서고 바로 건널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해야 단속당하지 않는 겁니다. 꼬리물기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만원씩 더해서요. 5만원, 6만원, 4만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4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새치기 유턴입니다. 유턴할 때 갑자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앞차부터 차례차례 돌아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데 맨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돌려버립니다. 유턴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차례를 기다리던 차가 멈출 수밖에 없고요. 교통 흐름이 완전 꼬여버립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순서를 지키고 있는 차량까지 방해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신호를 지켰을 때는 애매할 경우가 있지만 만약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고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먼저 가겠다고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끼어들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운전하면서 짜증 날 겁니다. 다들 바쁩니다. 그렇지만 꼭 자기만 바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까지 가서 슝 끼어들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날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점선도 아니라 실선에서 끼어들기 합니다. 끼어들기 위반도 되고 차선 위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끼어들기 앞으로 계속 단속할 예정인데요.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데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버스를 위한 전용차로인데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해보면 혼자 운전하면서도 버스 전용차로를 유유히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단속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드론으로 찍고 암행순찰차가 직접 단속하기도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는요 9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썬팅하고 몇 명이 탔는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AI 자동인식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식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아, 누군가가 위급하구나. 그래서 차량을 비켜주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이렌을 작동하면서 운전하는 구급차들도 있고요. 레카차들도 요즘에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량들 신호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이럴 때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급차나 레카차를 운전했다면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요.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난폭 운전이 인정되었을 때는 운전면허 40일 이상 정지될 수도 있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비긴급 구급차 지나간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대 꼼수운전,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치기 유턴 순서 꼭 지키시고 꼬리 물기 아무리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차량 흐름에 따라야 한다. 끼어들기는 순서를 지켜라. 점선에서만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AI 열화상 카메라, 암행 순찰 때 딱 걸릴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은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